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입덧입니다. 입덧심에서 한의원 찾아오시는 임산부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 네네, 맞습니다. 네네. 어떤 치료 받게 될까요? 네, 입덧이 있으면 이제 임신 초기에 우리 침 치료도 해요. 그래서 침 치료하면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이제 좀 비위 쪽으로 네네. 우리가 구역감이 생긴다는 거는 위기가 위로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쪽 위기를 좀 내리는 구역감을 치료하는 치료들을 하는데 침 치료하고 너무 심해서 영양의 불량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한약을 처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이제 입덧이 있으면 생활 관리를 하도록 좀 안내를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특정한 음식 냄새 이런 것들에 힘들잖아요. 밥하다가 꾹꾹 하니까. 그래서 안 해야죠. 그쵸. 아니, 제 친구, 지인,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 수가 없어가지고, 아예 임신 내내 집에서 밥을 한 번도 안 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냄새 예민하니까 좀 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과식하면은 좋지 않아요. 항상 위기가 이렇게 거꾸로 역상하거든요. 그러면 구역감이 더 생기니까. 공복에도 그렇지만 너무 배가 차도 그렇죠. 안 된다는 그래서 이제 말씀이시죠? 적은 양을 자주 먹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극적인 것, 기름진 것들이 처음에는 좀 좋은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위장을 더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네네. 수분 섭취를 자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입덧이 보통 아침에 심하단 말이죠. 공복에 심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좀 고단백, 그다음에 짭짤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먹는 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말라 그래도 이렇게 하게 되고요. 네. 또 수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니까 수분 섭취하고요. 한약재로는 이제 아까 생강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강차로 끓여 먹을 수 있고 한약으로 쓸 때는 이게 복룡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복룡간인데 네. 우리 아궁이에 있는 황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가면 나무 떼는 아궁이 있잖아요. 네네. 아궁이에 흙이 있거든요. 그럼 나무를 계속 떼다 보면 아궁이 밑에 쭉 단단하게 굳어 있는 진 흙을 복룡간이라 그래요. 그걸 그걸 어떻게 해요? 약으로 써요. 그걸 먹어요? 그걸 갈아서 직접 먹는 게 아니라 직접 먹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갈아서 약으로 달여서 먹죠. 이게 이제 복룡간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구역질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설사를 먹게도 하고 그다음에 출혈 질환 그러니까 위장이 출혈됐을 때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룡간을 쓰기도 하고요. 이거 듣고 아궁이 밑에서 흙 이렇게 집어 드시면 안 되죠. 네. 바로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요즘 아궁이도 없고. 집어 드실까 봐. 네, 아궁이도 잘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바나라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는 이제 임신 구토 증상에 좋은데 반하. 예. 네. 이 반하라는 약이 독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걸 임신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예전부터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 문헌에 임신 5조가 심하면 네네. 이 반하를 처방에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때 반하를 쓸 때는 꼭 생강에다가 이렇게 볶아서 써야 돼요. 생강즙에. 그러면 독이 좀 없어지는 네, 거예요?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생강으로 초한다라고 하는데 반하를 생강으로 초해서 사용하고요. 근데 그렇게 사용할 만큼 효과가 있는 약이죠. 즉시적으로 네. 나타난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스트레스나 열이 많고 얼굴이 불그락하면서 입덧이 심한 환자들한테는 죽여라고 그래서 대나무 담죽의 속껍질을 죽여라고 해요. 죽여.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심장의 열, 그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열들을 좀 이렇게 내려주는 성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죽여라는 약을 써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쓸 때는 차로 먹는 것보다는 전문의들하고 상의해서 처방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해가지고, 특히 사이가 좋은 부부일 경우에 남자도 입덧을 한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이게 쿠바드 증후군의 증상이라고요. 네. 요즘 뭐 우리 방송에 이제 많이 나오면 나오죠. 네. 드라마에도 나오고.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사이가 좋은 부부 뭐 이러면서 이제 내가 입덧했는데 남편도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죠. 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도 또 많아지는 이유가 이 쿠바드 증후군이라는 거는 이제 영국의 정신분석자인 트리도원이 제일 먼저 사용을 해서 네네. 프랑스 어원에서 우리 알깐다 이런 뜻이거든요. 알깐다. 예. 그래서 쿠바드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해서 네.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음. 이거는 이제 모계 사회. 네. 우리 한국은 가부장적인 부계 사회에서 그쵸. 점점 모계 사회로 조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어머니의 입김들이 세게 되고 그다음에 처가 쪽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아직 멀었지만 조금 아직 멀었나요? 방향이 예, 좀 틀어지고 있긴 하죠. 그래요. 네, 여하튼 네. 예전보다 더 모계 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후군도 더 많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이제 임신 중에 남편들의 호르몬 변화가 생기더라. 네. 내가 임신한 것도 아닌데 옆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그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은 이제 젖을 만드는 호르몬이거든요. 네네. 이 프롤락틴 호르몬이 남성에게도 높아지더라. 그래서 이런 호르몬 수치가 생기는 걸로 봐서 아마 이런 남성도 이제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게 심리적인 건가요? 심리적인 영향인가요? 그렇죠. 아마 부인하고 같이 교감, 우리가 알 수 없는 교감을 같이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의학적으로는 모든 병의 원인을 이렇게 봅니다. 꼭 어떤 물질이 들어오거나 어떤 내 기질적인 내 몸에 어떤 종양이 생기는 게 병이 아니고요. 네. 사회적으로 어떤 그 문제가 생겼었을 때 그 공포나 이런 기라고 이야기하죠. 그 분위기 그런 기가 내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거를 병의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나는 경주에 지진이 계속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굉장히 잠 못 자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들을 트라우마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지진을 겪지 않은 대한민국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단 말이죠. 네네. 그거는 그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런 공포감이 나에게도 들어오는 거죠. 똑같이 한 가족으로서 아내가 그런 어떤 증상들로 있었을 때 네. 나도 그런 기의 영향을 받는다. 한의학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래서 하고요. 실제로 호르몬의 영향이 그렇죠. 그런 변화가 호르몬의 생기고 변화가 생기면서 실질적인 또 임신 입덧이, 모조 같은 증상이 남자에게도 살짝 오더라. 이렇게 봐서 요즘 쿠베이드 증후군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감과 관련된 거면 금슬이랑 아주 뭐 이야기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금슬이 네. 좋고 뭔가 교감 능력이 조금 높은 남자가 네. 뭐 금슬이 그것 때문에 좋으냐 그런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아무래도 남자가 훨씬 더 예민하고 감수성이 있을수록 더 심하지 않을까요? 예민한 남자 있어요. 네. 우리 모 PD님은 정반대라고 이야기하시던데 남편이 그죠? 모 PD님 남편은 뭐 정반대로 잘 먹더라 뭐 이런 네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민할수록 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입덧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